제가 올라가서 빨래를 널거나 그럴 경우에 보면은 진짜 기장님하고 눈이 마주칠 것 같은. 설명을 오늘 해야 되는데 설명을 안 했어요. 절대로 고강동 살지 말아라. 엄마 하나로 족하다. 그냥 저만 여기서 그냥 살다가 죽을란다. 고려장이네, 고려장. 팔고도 나갈 수 없는 뭐 재건축도 안 되는 고려장이죠. 그 집채만한 비행기가 안방으로 들어온단 말이지. 저기서 이렇게 오면은. 돈 많아서 노양 다니고 그랬는데 우리는 왜 그 사람들 때문에 맨날 여기서 피해를 보고 국까지 먹어가면서 이렇게 스트레스 쌓여서 살아요. 고강동 이쪽으로 버렸나? 아니야, 버린 자식이야, 여기는. 팔팔올림픽을 앞두고 김포공항 확장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1987년) 신월주로가 개통되었고 그에 앞서 1985년 부천시 오정구 고강본동에는 고강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기 첫 번째 입주자예요. 86년 10월 12일 날 이사 온 첫 번째 입주자. 그때 금강건설이라고 그냥 팜플렛 보고 와서 그냥 계약한 거야. 그리고 여기가 금방 서울로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비행기가 내후년에 뜰 겁니다. 뭐 이런 소리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왔다고 생각했어요. 삼성 다니시는 분들, 기아 다니시는 분들, 현대 다니시는 분들 다 그런 분들이 살아가 있었어요. 목동보다 오히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를 분양을 받아서 왔는데 지금은 뭐 이사도 가시기도 했지만 여기는 그대로예요. 80년대. 너무 황당하죠. 신월주로 개통 이후 고강본동의 일상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누군가는 알고 있었을까요? 비행기 소음이 고막을 찢을 듯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듯 시끄러울 줄 난생 처음 마주한 소음은 오롯이 주민들의 몫이었습니다. 이제 80년대 이후에 증가해서 88년도 올림픽을 전환해서 그 비행량이 폭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최대 성수기 때는 한 2분의 1대꼴 그 정도로 아주 많이 이렇게 비행을 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많이 받았고 특히 이제 비행장에 이렇게 바로 진입해 있는 것이 우리 고강동이기 때문에 더 고강동 주민들이 큰 고통을 많이 받았던 걸로 되었게 되고 지금도 아마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고. 근데 엄마 뭐 이런 데까지 해서 이 비행기 소리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살면 좋아, 막 걱정을 막 하는 거지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이사 왔으니까 애들도 엄마 비행소가 이렇게 많이 나? 그래. 아유, 그래, 어떻게 하면 좋냐. 어디 이사 갈 수도 없고, 이제는 여기 왔으니 이제 돈도 없고 큰일 났다, 야. 저는 이제 귀가 안 들리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창피하고. 근데 그 소리라는 거는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그 소리가 큰지. 근데 그걸 계속 들으니까 나중에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진짜 총이 한 발 있으면 진짜 빵 쏘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고. 나는 우리 와이프가 그렇게 기가 나쁜지를 몰랐어요. 몰랐는데 많은 세월 속에서 부부싸움을 많이 했어요. 근데 너무 이제 이 부부싸움 하는 문제가 아주 단순한 문제야. 귀가 잘 안 들리니까 소통 문제에서 오해가 생긴 거예요. 참 억울한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그동안에 부부싸움 한 걸 생각하면. 일동분을 만나보고 본동분을 만나보면은 확연하게 틀려요. 성품이 틀려요. 어떻게 틀리느냐. 고강 일동분은 좀 사람이 온순해요. 고강 본동분은 사람이 이 악센트가 강해요. 말소리가 강해요. 우선 시끄러우니까 말을 크게 해야 들리잖아요. 지금은 그래 않겠지만은요. 이게 이제 비행기가 내려갈 때 이제 사람들이 변보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비행기 속에서 이래가지고 분산해 보는 거야. 차에 그 이제 똥가루지. 시커먼 분진. 예, 가루가 차에 날 끼고 이랬어요. 그 여기가 지금 여름 휴가 치르면은
밤 10시가 뭐야. 11시까지도 비행기가 다녀요. 그러니까 10시 이후에는 비행기 법적으로 안 다니게 돼 있는데 그래도 다녀. 10시 반에도 가고 11시에도 가고 그것 때문에 또 공항공단에 또 들어갔었잖아요, 우리가.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보여주더라고요. 자기들도 인정해요. 휴가 때는 어쩔 수가 없어. 저희 아이가 100일이 지나서 이사를 왔는데 예. 그때 당시에는 정말 깜짝 놀랐었어요. 왜냐면은 아이가 낮잠을 재우면 막 경기처럼 막 불을 불도들어 이렇게 떨었었고요. 텔레비전을 보면 바보가 되는 느낌이에요. 요즘은 자막 없이는 내용을 몰라요. 저도 일단 이어폰을 끼지 않으면 안 들리거든요. 정말 드라마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 그러잖아요. 서로 뭐라 그랬어? 뭐라고 안 물어보잖아요. 전화를 통화를 하면은 상대방이 전화가 안 들려요. 그래서 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뭐라 그랬냐? 그래. 그럼 그냥 비행기 지나가서 전혀 안 들려. 맞아요. 그래갖고 잠깐 있다가 하고 이쪽 지역에서 수능 시험을 안 봐요. 타 지역으로 가요. 그쵸. 학교 배정이 안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 수능 시간에 뭐 영어 듣기평가하거나 그럴 때는 비행기로 안 하지만은 워낙 크니까는 아예 애들이 시험 볼 때는 이제 뭐 상동이나 중동 쪽으로 가서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는 거죠. 우리 부천시에서 인사이동을 할 때 희망을 해서 들어오는 선생님들이 단 한 명도 없어. 그리고 처음에 교사들이 발령을 받고 오면 대체적으로 느끼는 게 목소리가 좀 더 낮은 상태에서 1년 정도 근무를 하다 보면 목소리가 이제 높이 올라가고 5년 이상 근무한 선생님들은 거의 없고 2년 이상을 근무해야 되니까 2년 정도 되면은 거의 우리 그 선생님들의 이동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 또 이 지역이에요. 부동산에 가면 고강 아파트는 살 동네가 못 된다 이렇게 평이 나 있어요. 오히려 초창기 때 떠났던 사람들은 집값 외부에도 쌌었으니까 좀 낫지.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은 못 움직여. 아예 어디 가서 이 집 팔아가지고 1억 되는 집 팔아가지고 어디 가서 월세도 못 얻지. 사실 비행기 지나가면 소리 안 들리고 막 옛날에는 심했어요. 근데 예전에는 TV를 틀 수가 없었지. 그때는 우리가 이거를 공항 가서 뭐를 하고 움직여서 뭐를 해야지 이게 피해를 받는 걸 좀 보상을 받는다. 그런 생각을 솔직히 못했어. 근데 저희가 직접 국가에서 저희가 해준 게 아니라 여기 주민들이 매일같이 건교부, 교통부, 공항 진짜 쌈딱이었어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다가도 경기를 일으켰고 부모님이 이명과 어지럼증을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외면 당할지언정 목소리를 내야만 했습니다. 고강동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했고 투쟁을 결의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주민들은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그 소음대책위원회가 생긴 거는 이제 95년도 그 이제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제 소음 피해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거기 대책위원회가 그때 생긴 거예요. 95년도에. 저도 했죠. 데모 뛰들고 앞에서 이거죠. 선창하고 여기서 김포까지 걸어가서 진짜 경찰관도 뭐 여기는 또 부천이죠, 양천구죠, 강서구죠. 경찰도 다 나왔잖아요. 이제 막 그 당시에는 뭐 임산부들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젊은 사람들이 많아 살았었잖아요. 임산부들이 앞에 나섬으로 해서 막 경찰관들하고 약간 대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몸싸움 같은 것도 있었고. 좀 가혹하게 여기가 살려는 거냐 말려는 거냐. 교통부 장관이 나와서 내 집을 비워줄 테니까 한 살아봐라. 이틀이고 하루고 살아보고서 판가름을 내려줘라.
여기가 이제 고도 제한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뛰면은 니들이 저거 하지 않냐. 그러니까 뛰었는데 뭐 나중에 저거에서 곤충으로 쏴가지고 터뜨려 버린다 이제 그런 소리가 있어가지고 그거 위반이라고 이제 해서 그걸 고강 아파트에서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걸 내렸지 나중에. 1999년 우리는 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양천구와 강서구 주민들과 더불어 시민단체가 힘을 보탰습니다. 참여연대, 민변, 환경연합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계획했고 2000년 1월 31일 첫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적으로 어디 민원을 제기를 해가지고 이제 원고를 모집을 해서 소송을 하는 그런 과정이 좀 서툴었죠. 지방법원에다가 이제 소송을 한 거예요. 지방법원에다 소송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다 기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구나 해서 소송을 시작하게 된 거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치권도 찾아가 보고 언론사도 찾아가 보고 정부도 찾아가고 지자체도 찾아가 보고 국토부도 찾아가고 항공사도 찾아가 보고 다 있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공익소송을 잘 한다고 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 민변이나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에 이제 병행해서 찾아오셨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이렇게까지 많이 찾아오시겠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보자. 이제 그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 않았고 이제 그분들도 이제 그 변호사랑 아예 그냥 저희 아파트 내에 그 지금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모든 저걸 그 사무실을 갖다가 거기다가 아예 그냥 상주를 하고 이제 거의 뭐 먹고 자고 하다시피 거기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주민 설명회 같은 것도 있는데 저기로 김포시, 강서, 양천구, 부천시, 고강본도 설명회를 다 각 지역마다 했는데 갈 때마다 뭐 최소 몇백 명 이상의 주민들이 구름대처럼 이렇게 몰려들어가지고 그래서 주민 단체분들이랑 같이 함께 실태 조사도 하고 현장 방문도 하고 이 정도면 국가가 공항이라는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주변의 시민들에게 엄청난 폭력을 가하는 거나 다름없다. 2002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우리는 역사상 최초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소음 피해에 대한 국가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의 힘으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은 그 돈을 받으려고 소송을 한 게 아니라 국가가 여기에 정신적인 이제 손해를 입혔다는 걸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한 거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안 한 거예요. 고강동 주민들이 아까 얘기한 그런 아픔 때문에 비행 항로의 바로 밑에 있다 보니까 투쟁력도 가장 강했고 그때마다 그 투쟁의 결과물들을 결국은 어떤 제도를 개선하는 결과물로 나타났고 소음 진동에 대한 규제도 만들고 결국은 그것이 제도를 통해서 어쨌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보상 체계를 가져가고 또 더 나은 또 방법을 찾아보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주민운동은 매우 소중하고 일단 첫 번째로는 전국의 공항 또는 그 비슷한 공공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든 생활 피해에 대해서 국가의 불법행위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송이었습니다. 당시 소송을 담당했던 최영동 변호사는 서면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치열했던 노력은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항공기 소음에 대한 새로운 법을 제정했고 소음 대책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우리가 함께 소리치며 만들어온 주민운동의 기적이었습니다. 고강 아파트가 지금 40년 가까이 아마 노후됐어요. 일반 아파트 가면 재건축을 해야 돼요.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 계속 그분들은 그냥 살아라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 지역은 저는 재난지역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재난지역입니다 이것은요. 제일 소음이 심한 고강아파트 1원, 은행단지 1원을 1차, 2차, 3차, 4차 나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을 시켜줘야 된다고 저는 꼭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공항 이용료 조례를 발의해서 이제 통과가 됐는데 국내선은 4,000원, 뭐 국제선은 17,000원 그렇게 해서 이용료 이렇게 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했고 큰 돈은 아니지만 제일 핵심이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뭐 비행기 탈 때 뭐 항공료 얼마 아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심이 있구나.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한번 또 생각해 보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공항소음의 문제를 자꾸만 뭔가 일회적인 복지의 개념으로 돌려서 생각하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층간소음이 있다고 하면은 층간소음을 낸 사람한테 제가 소송도 걸고 피해 보상도 받을 수 있잖아요. 차라리 그 공항소음 피해 지역의 섹터 안에 있는 주민들한테 지역화폐 개념이나 현금성으로 지원을 해줘라. 실질적으로 부처는 이런 민원을 집중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공항소음 피해에 관련해서 어디에다 민원을 넣어야 되지? 하고 정말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공항소음 피해 지원센터라는 집중될 수 있는 곳을 지금 마련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이거든요.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 돈이 쓰여야 되는데 이런 학교 도로 포장 깔고 있고 따로 엄한데 돈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누군가가 관리해주고 시민들과 소통해줘야 되는데 진짜 센터가 있다면 주민들이 직접 필요한 그런 사업을 직접 할 수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으니까 주민이 돈을 써야 되는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좀 돈이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다. 무조건 돈을 어떻게 쓰는 방법이 아니라 이 돈을 이렇게 피해 있는 사람한테 써야 된다는 게 명확해지는 거죠. 서울시의 경우 공항소음 대책 주민센터를 설치해 피해 지역 주민들의 피해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센터가 생기고 나서 공항소음에 그동안에 좀 관심이 떨어져 있다가 주민들께서 관심을 일단 많이 가지게 됐어요. 주민들이 이 센터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렇게 하나로 의견을 모으는 그래서 그 모아진 의견이 관철되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뭐 교육, 토론회, 그 다음에 뭐 해외 사례 책자 발간 등등 사업을 통해서 그럼 우리나라의 공항소음의 이제 해결 과제는 뭐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공항소음 정책의 변화를 주도하는 곳으로서의 센터가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리는 주민운동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로 국가의 인정을 받아냈고 비행기의 하늘길을 변화시켰고 보다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왔습니다. 고통받는 가족을 위해 피해 입은 이웃을 위해서였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고강동 주민운동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음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가 되었던 주민자치 공동체는 나와 우리를 위해 더욱 목청껏 외치며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아카이빙 사업으로 이제 우리 전 위원장님이 이거를 내신 것 같아요. 소음 피해에 대한 거는 제가 알기로도 없는 걸로 알고. 그래서 옛날부터 이거를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여기서 멈춰지면은 누군가 이걸 남길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정들을 나 자신도 물론 위하지만은 이 지역 주민들한테도 이걸 전개를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우리 지역이 이런 가정이 변화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남기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이 기록물을 좀 남기자고 저는 이렇게. 소음 피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기록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좀 공감을 하고 이분들이 이 기록을 통해서 또 다른 사업도 도모할 수 있게 되고 좀 더 확장해서 지속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치유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희망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꿈과 희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